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도깨비밸류입니다. 12월 15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우리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보시면 하루에도 2개 또는 3개 이렇게 항상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처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장 끝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자, 어제는 이렇게 기아와 현대차 혹시라도 자, 기아, 현대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현대차, 기아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라고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올려드리니까 꼭 오셔서 매일매일 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가장 궁금한 거 미국 증시 뉴스 보니까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한 건 아실 것이고 하락의 질이 어떠느냐 그것을 또 제가 또 알려드려야겠죠. 자, 미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음봉. 그저께도 그러니까 그저께 CPI 발표하고 나서도 급등이 나왔다가 쭉 내려와서 긴 윗골이 남기고 음봉으로 마감됐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급락으로 내려오는 듯 내려오다가 그나마 아랫꼬리도 남기고 윗꼬리도 남기고 아랫꼬리도 남기고 중간 정도에서 소폭 하락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0.4, S&P 0.6, 나스닥은 0.7% 빠졌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틀 연속 윗꼬리 아랫꼬리 남겼지만 아랫꼬리 남긴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윗꼬리 남기고 음봉이 마감됐다.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아랫꼬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는 보이지만은 일단 위로는 못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 차트 보이시죠? 자,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는 갔다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는 가고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파월 의장이 4시부터 FOMC 금리 발표를 시작하면서 대개 30분 정도 지나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확히 4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야, 연준에서 발표한다. 그러면서 계속 들고 가다 그때부터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와. 그렇죠? 이게 6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그나마 아랫꼬리를 남겼다.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달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제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같이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에 쭉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윗꼬리도 남긴다. 이건 뭐냐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은행나무, 무슨 은행나무 얘기. 자, 개미 투자자들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면은 어이구 우리 차익 실현 실컷하라고 막 달려드네? 그럼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달려들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부동산이니 뭐니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왜 이리 떨어져 이러면서 위축돼 갖고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단 말이야. 신용장부도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급락은 안 나오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조금씩 붙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어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자, 미국 증시 좀 더 보고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결국은 CPI 때문에. CPI가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한 거야.
야, 물가가 이렇게 잘 잡혀가는데 연준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연준 의장의 탈을 벗고 더욱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 기대에는 못 미쳤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점도표에서는 파월 의장이 말은 잘 듣기 좋게 했습니다. 듣기 좋게 했는데 점도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야, 그래도 최종 금리를 5%대에서 4%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딱 못을 박아버렸죠. 5.1%까지 올릴 것이다. 그 정도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시장에서는 4.75 정도까지 최고 금리를 4.75까지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5.1%까지 올리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내비쳤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대다수가 5.1까지는 올려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부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잘 상승했죠. 그런데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은 했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고 음봉인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락 시작하거나 약하게 시작하면 그래도 올라갈 것이고 근데 갭상승이 크게 시작하면 우리 증시도 음봉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어제 우리 증시 소폭 상승해서 시작했단 말이야. 10포인트도 못 올라가서 갭상승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를 5일선 위에 올려놓느냐 5일선 밑으로 가느냐 그것만 보면 답 나온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 근데 그 전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끝났죠. 근데 미국 증시가 음봉이 나왔어도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잘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좋아서 잘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2399까지는 갔던 겁니다. 그런데 2400을 못 넘어간 거죠. 분위기가 좋았다면 2400을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2400 계속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증시 흐름 또 어제 오른 거 어느 정도 내어주겠죠. 그렇다고 급락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락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락의 폭은 어떻게 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면 덤빌수록 하락이 커지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안 덤비면 하락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덤비느냐. 여기서 은행나무의 은행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비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덤볐어요. 어제 계속 팔았어요. 어제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은 그냥 올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보면은 어제 지수 상승은 했지만은 옵션에서는 상승에 배팅한 물량을 계속 팔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세력들은 매물을 계속 파생해서는 팔았어요. 올라갈 때마다 팔았어요. 그리고 하락의 배팅을 계속 샀어요. 조만간 하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마감글을 그렇게 올려드렸잖아요. 하락의 배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틀 동안 어제하고 그제. 결국은 오늘 또 하락하니까 어제하고 그제 하락의 배팅한 수익을 보겠죠. 세력들은.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을 앞을 다 내다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아하고 현대차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증시에서 뭐 아니면 도를 바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근데 뭐를 바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파월 의장 발언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를 바라고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수적으로 가셔야 된다 그랬죠. 지수 상승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가 지수가 하락해도 올라갈 것이고 지수가 상승해도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원한 것이 아니고 걸 또는 윷을 원한 거예요. 걸 또는 윷.
당연히 모가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모는 안 나온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걸 또는 윷을 발한 것이 5세대 이동통신하고 드라마 콘텐츠였어요. 거기 하나 더 끼워서 한국전력을 넣은 겁니다. 자, 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목이 아프네요. 지금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4일째 이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네. 4일째. 자, 한국전력 얼마나 잘 버티고 있습니까? 자, 요 장대 양봉 속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장중에 내려왔다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조만간 한국전력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 에이스테크도 제가 이 장대 양봉 속에서 눌림 받을 때마다 매수해라. 아래 꼬리 길게 남기고 있잖아요. 자, 서진 시스템은 어제 시작됐어요. 이 장대 양봉 속에서 매수하신 분들 시작이 됐습니다. 자, CJENM도 잘 버티고, CJENM 우리가 매수를 이날 했죠. 이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추격 매수하라 그랬잖아. 드라마 컨텐츠는 추격 하라 그래요. 5세대 이동통신, 한국전력 이 종목들은 장대 양봉 속에서 이 속에서 눌림 때 사라.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미 연준에서 어제 끝났죠. 미 연준에서 나쁜 발언을 하더라도 지수가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들은 걸 아니면 윷을 생각한 거예요. 뭐를 바라진 않았던 얘기예요. 뭐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 뭐는 야 연준에서 좋은 말하면 증시가 급등 나올 수도 있어. 뭐 산타넬리 어쩌고 막 외쳐대더라고. 저는 그거 보고 웃었어요. 저는 미리감치 11월 달부터 말을 해드렸죠. 산타넬리 안 온다고. 산타넬리 안 왔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도 내가 가진 종목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의 2,300여 개 종목 중에 1,700~800개가 올라가야 산타랠리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산타랠리가 아닙니다. 종목들은 안 올라가는데 산타랠리입니까? 산타랠리가 오지 않아도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보세요. 조만간 한국전력 급등 나올 것이고, 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벌써 시작이 됐고,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겁니다. CJENM은 제가 증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려온다고 말했지만 이 종목은 그 반대로 갈 겁니다. CJENM은 질금질금 올라갈 겁니다. 질금질금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무료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열거 해드리는데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멤버십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서 4종목 또는 6종목을 매일매일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보시려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내년도에는 5세대 이동통신 종목들이 아주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수하고서 존버하듯이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 이것을 잘 치고 빠지게 하면서 가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용가리 통뼈처럼 혼자 막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듯이 내년도에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내년도에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 마지막 기대감 연준 발표 다 끝났어요. 이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미국 증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게 이제는 오버슈팅이에요. 거기에 올라타면 물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연준도 끝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질금질금 지수는 움직일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뭡니까? 옷 젖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금질금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제가 시사해드린 거고, 그리고 12월 달에 미 연준 발표 있기 전까지는 2,500 고점으로 2,400까지 내려온다 했고, 2,350까지도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2,357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2,357이나 50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야기해야 돼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또다시 내려올 거라 그랬죠. 만약에 연준에서
간밤에 연준에서 더 비둘기적인 점도표를 5%대 안 찍었으면 더 올라갔겠죠, 오늘도. 그렇죠? 근데 그 맥스를 저는 2450까지밖에 안 본 거잖아요. 올라가더라도 2450까지 갔다 또 내려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 한 번 더 보여드린 거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어요. 자, 제가 웬만하면 기술적 내용은 말을 잘 안 해드리는데 이번만큼은 기술적 패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음선과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은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랬죠.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 양선이잖아. 이렇게 붙으려고 하면 밀어낸다. 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제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해드렸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이 양선 올린다. 근데 어느 정도 올 때까지 거의 와갔어. 연준 의원도 끝나고, 연준 발표도 끝나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당분간이란 건 요 며칠입니다. 요 양선이 있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봉으로 한번 보라 그랬죠. 주봉으로 보면은 양선이 위에 있습니다. 양선은 제가 미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미는 건 뭡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민다. 밀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봉으로는. 제가 그것을 설명 일주일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살살 올 만큼 와간다. 그리고 주봉으로 바꿔보니 요렇게 가더라도 급락은 하지 않아도 요렇게 가더라도 요렇게 양선과 다가올수록 요렇게 내려갈 확률이 세지고 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무슨 변수가 있으면 변화가 오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흐름이 그렇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저는 마감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였습니다.